아, 그건 에휴. 뭐냐고 그리고. 이거 일본 일본어 시계 말이야. 오늘 진짜 너무. 그렇다면 진짜 시계 이렇게 말고 생각하네. 저음 시간에도 살짝 말고 물기 싫은 것 같아요. 심심이 없어. 와. 자, 그만 떠들고 다음 거 보자. 22번. 그래 요지. 몇 분이야? 55분이요. 머리 싹가네. 문 뭐라고요? 자, 얼른 봅시다. 자, 주제 제목부터 보자. 경제는 이끌었답니다. 개발을요. written language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쓰인 언어를 말하는 거겠죠. 문자로 쓰인 언어의 개발을 이끌었답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나왔네요. 경제 그리고 문자 언어 요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언어 개발에 경제가 관여를 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다음 문장.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좀 올리자. 요 지문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내용 설명이나 패러프레이징을 좀 많이 달아놨어요. 직독직히 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In retrospect. retrospect은 원래 회상, 회고 이런 뜻인데 in retrospect 하면은 돌이켜보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놀라운 일처럼 보일지도 모른답니다. 대절 이하가 가주어 진주어죠. something 명사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mundane as the desire to count sheep 이라고 나왔죠. 지금 as1급 as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무언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죠? 그러니까 양을 세고자 하는 욕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양을 세고자 하는 욕구만큼이나 세속적인 무언가가 was a driving force. driving force는 추진력이죠. 추진력이었답니다. 뭐에 대한 추진력? for an advance. 어떤 진보에 대한 추진력. 어떤 진보? as fundamental as a written language. 그러니까 그 문자 언어만큼이나 뭔가 기본적인, 근본적인 진보에 대한 추진력이었대요. 이게 직독직히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문자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진보의 종류 중에 정말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종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양을 세고자 하는 욕구. 여기서 양을 센다라는 게 뭐냐면 즉 세속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경제 활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즉 첫 문장에 사실은 벌써 이제 주된 포인트는 다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문자 언어가 진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했다? 바로 양을 세는 것과 같은 이런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놀라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But 그러나 자 여기가 주제문인데요. The desire for written records 문자 기록에 대한 그런 욕구가요 has always accompanied 항상 수반해 왔답니다. 동반해 왔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대놓고 나왔죠. 여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자, since 왜 그러냐면 transactions are meaningless. transaction이 거래거든요. trans는 왔다 갔다, action은 이제 그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거니까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unless 뭐뭐가 없다면 you can clearly keep track of who owns what. keep track of 하면은 뭔가를 추적하는 거잖아. 그냥 기억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가 확실하게 추적해낼 수 없다면요. 누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 됐어? 그러니까 누가 뭘 소유하고 있는지를 너가 확실히 추적해낼 수 없다면 거래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문자 기록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 거야. 만약에 내가 민서한테 마우스를 판다고 쳐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사기를 쳐갖고 이 마우스를 100만 원에 팔았어 얘한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거 갖다가 막 사기, 너 나한테 100만 원에 팔았잖아. 이거 사기 쳤잖아. 누씨, 내 돈 내놔 이랬어. 증거 있어? 내가 100만 원에 팔았다는 증거 있어? 나 너랑 거래한 적 없는데? 없는데 어쩔 거야 이거?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뭔가 문자로서 기록을 하고 이제 이 우리가 거래라는 걸 하려면은 이 뭔가 남아있는 문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서. 근데 그 문서가 없다면은 이 거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거 아니야.
내가 지금처럼 사기를 쳐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기록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활동과 어떤 문자 기록이 함께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어서 볼게요. As such, 따라서 초기의 인간 글쓰기는 지배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Feeling and dealing. 이게 아마 그 저기 별주단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해석이 뭐라고 나왔냐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Feeling and dealing.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휠이 이게 돌리는 거잖아요. 바퀴를 말하는 거니까. deal은 원래 걸다라는 거예요. 걸다. 뭐 돈을 걸다. 도박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판을 돌리고 돈을 건다라는 의미거든. 원래 feel and deal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이제 위해서 뭔가 도박을 할 정도로도, 그러니까 도박을 불사하고도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의해서 초기의 인간 글쓰기가 지배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a collection of bets, bills and contracts. 뭐 내기의 어떤 이제 뭐 내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bill 계산서라든가 어떤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거래로서 이제 취급을 했다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야 우리 내기할까? 이러면서 내가 이제 이번에 막 뭐 지원이랑 야 우리 내기할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가 100점 받으면은 내가 1억 줄게. 뭐 이랬어. 그래? 너 근데 네가 만약에 100점 못 받으면 네가 나한테 1억 줘야 돼? 막 이러면서 내기했다 쳐봐. 근데 지원이가 100점을 받아왔어. 쌤 1억 주세요. 뭔 1억?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나? 증거 대봐. 없는데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내기하고 계산서 이런 거 계약서 이게 다 문자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글쓰기가 이런 애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내용 보시면 이 상태로 볼게요. Long before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prophet은 예언자. 자, 우리가 예언자들에 관한 그런 기록을 갖기 훨씬 전에 we had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우리는 이익에 대한 기록을 가졌대요. 예언자에 대한 기록을 갖기 이전에 이익에 대한 기록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언자에 관한 기록하면 약간 그 예수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기록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이익에 대한 기록이었다는 거야. 이 이익에 대한 기록이 뭐겠어? 이런 거겠지 뭐 이런. 됐어? 그러니까 문자의 시초는 다시 한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문자의 시초는 경제 활동과 함께 성장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but부터 나온 그 이제 주제문부터 해갖고 그냥 계속 부연 설명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In fact, 실제로 많은 문명들이 never got to the stage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답니다. 어떤 단계를 말하냐? recording 뭔가를 기록하고 and leaving behind 뒤에 남겨두는 거야. The kinds of great literary works 어떤 그 종류의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기록하고 뒤에 남기는 뭔가 그런 단계에 결코 이르지 못했었답니다. 어떤 작품이냐? 대절이야. associate with 나왔는데 아래 써놨죠? associate A with B는 A를 B에 관련 짓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없죠?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목적어가 빠져있는 형태. 자, 우리가 종종 관련지었답니다. 뭐로? 그 어떤 문화의 역사로요. 우리가 종종 문화의 역사와 관련지었던 그런 위대한 문학 작품들 이런 거를 기록하고 뒤에 남기는 단계 이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제 활동이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What survives these ancient societies? 자,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것 이것은 as for the most part 대부분 뭐랍니까? A pile of receipt,랍니다. 영수증 덩어리래요. 영수증 덩어리.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살아남은 게 영수증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문건, 기록,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뭐야? 영수증이라고 영수증. 이런 게 아니야. 무슨 뭐 예언자의 어떤 예언서, 무슨 뭐 위대한 뭐 문학 작품이고 나발이고 이딴 게 아니라 그냥 영수증이라는 거야. 됐어? 자, if it were not for 하고 나왔는데 요게 한 단어로 뭡니까? 아래 써놨는데요. 바로 어디 갔냐? 요겁니다. 요거.
for without 요겁니다. without 가정법입니다. without 가정법.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은 without 가정법 과거형이고요.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원형 나와 있죠. 뭐뭐가 없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됐죠? 자, 뭐가 없다면요. commercial enterprises 만약 그런 상업적 기업들이 없었더라면요. that produced those records 그러한 기록들을 만들어냈던 이런 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would know인데 알게 될 건데 far less야. 이제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less를요. 그러니까 아주 훨씬 더 적게 알고 있을 거랍니다. about the cultures 문화에 대해서요. that they came from 그들이 온 문화에서부터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생겨난 문화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록들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뭐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문자가 이제 뭐 나타났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다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에 대한 문화에 대해 우리가 아주 적게 알았을 거라는 거겠죠. 아니? 자, 그래서 이 글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까 처음에 말했던 뭡니까? 바로 경제는 문자 언어의 개발을 이끌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가 주제입니다. 됐죠? 이미 요지라는 대입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지로 내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런 대입항으로 내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고요. 이런 정도로 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립 순서는 웬만한 문제에서는 거의 다 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흐름상 어색이나 빈칸이 이제 여기서 출제 포인트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흐름상 어색 어휘 정도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상 어색 문장보다는 흐름상 어색 어휘 정도로 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이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내용. 그래서 여러분 그 자습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별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써놨는데요. 이 별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 has always accompanied economic activity 이거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이런 애, 그 다음에 아래 또 뭐야, 뭐 이런 애들. 그러면 이제 이게 모의고사 유형이 아닌 어떤 유형으로 나올 수 있냐면 각 밑줄 친 내용이 가리키는 바가 다른 거를 골라라라는 좀 약간 문장 또는 구버전의 지칭 추론 문제로 내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건 이제 모의고사 유형은 아니니까 제가 일단 배제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나 빈칸으로 되기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자, 마찬가지로 23번 또 대입항입니다. 주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주제에 대한 거는 사실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옮겨서 썼습니다. 주제 제목은 뭐냐?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 유전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글 역시나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패러프레이징 써는 거를 좀 잘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인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요. as content moral agents.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요. 즉, 인간은 도덕적인 측면이 타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nor 아니면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e state. 또한 뭐하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도 않는답니다. 그러한 상태로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도치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소드와이, 그러니까 소동사 주어가 있거든요. 소동사 주어. 그러니까 주어 또한 그러하다라는 건데요. 이 소 대신에 우리가 리더를 쓰기도 하고 또는 nor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얘는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회화문에서 좀 많이 쓰거든요. 회화문. 이 소동주나 neither 또는 nor 동주를 이제 회화문에서 많이 쓰는데 회화문에서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게 me too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나도 그래. 근데 이제 me too라는 표현 대신에 예를 들어서 I can play soccer well. 나 축구 잘해. 나도 잘해. me too.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so can I.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so can I play soccer well. 이걸 줄임말이죠.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이제 산문 같은 데서 쓸 때는요. 우리가 직무 같은 버전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어가 있으니까 얘는 이러하고 얘도 이러하지 않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말을 받으면서 쓸 때는 neither 동주나 nor 동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이 만약에 긍정문이었다면 so를 썼겠죠. so 동사 주어 버전으로 썼겠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 상태로 떠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두 문장을 합친다면요. neither A nor B로 쓰면 돼요.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됐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상태로 세상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상태로 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neither A nor B로 합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But 그러나 somewhere in between 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여기서 그 사이 어딘가라는 건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어딘가에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acquire a bit of decency. 이 decency가 아마 별주 단어로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의, 예절이라고 아마 의미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별주 단어가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decency 여기 써 있죠. 예의, 예절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예절을 습득한답니다. 어떤 예절이냐? 대절이야. 관계대명사. qualify 목적어 for 명사 나오는데요. 얘한테 어떠한 자격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사형식처럼 해석이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얘한테 뭐뭐라는 자격을 주다. 됐어요? 그들에게 구성원이라는 자격을 주는 예절이랍니다. 어떤 구성원이냐?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니까 도덕적인 그런 행위자의 공동체라는 그런 구성원 자격을 주는 얼마간의 예의를 습득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인 그런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각자 어느 정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이 도덕적인 거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런 소양이잖아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예절사항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어서 보자면 genes, development, and learning all contribute. 유전자, 발달, 학습 이런 게 모두 다 기여한답니다. 어디에 기여하냐?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 그러니까 예의 바른 인간이 되는 것의 과정에 기여를 한답니다. 자, 이 내용 설명 좀 봐요. 자, 여기서 유전자, 발달, 학습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쓴 겁니다. 뭐냐면 유전자는 당연히 조상 대대로 뭔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선한 유전자 이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발달은 당연히 어떤 이제 후천적인 쪽에 가까운 거겠죠. 올바른 인성의 발달을 말하는 거고, 학습은 당연히 앞에서 말한 예의 범절을 이제 배우는 것 이런 거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야? 예의 바른 인간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나? 필기할 시간이 없나 봐. 여진이가 필기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자, 주제문 볼게요. 어떤 건지.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개념이다, 얘들아. nature랑 nurture가. nature는 타고난 거고, 현성이고요. nurture는 양육이잖아. 길러지게 된 거. 즉 후천적인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작용이 그러나 어떻다는 거야? highly complex. 아주 복잡하대요. 그리고 developmental biologist. 발달 그런 생물학자는 are only just beginning. 오로지 그저 시작하고 있답니다. 투부정사를요. To grasp just how complex it is.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grab은 이해하다죠.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자, 일단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음 내용을 좀 함께 볼게요. 다음 내용 바로 봐봐.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s, organisms, social groups, and culture. 자, 세포라던가 그 다음에 오르게니즘, 유기체라든가 사회 집단 그리고 문화에 의해서 제공되는 컨텍스트예요. 그런 맥락이 없다면 DNA는 inert. 얘도 이제 별주 단어로 나왔습니다. 비활성인 이런 거예요. 비활성이에요. 자, 설명 좀 보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좀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포, 유기체, 사회 집단,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상황, 조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그냥 한 단어로 축약해서 환경적 요소라고 했어요. 환경적 요소. 이런 환경적 요소들이 기능하며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상황. 이런 거를 이해해야 DNA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야 DNA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여기부터 봐봐. 여기부터. 유전자나 발달이나 학습이나 이런 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에 기여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 제목부터 봐봐.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 유전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어. 됐어?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 그러면 요 내용 얘가 돼야 예의 바른 인간이란 결과물이 나왔고 그 다음을 보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타고나는 것과 이 기르는 것 이런 거의 사이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성이 어떻느냐에 따라 내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저렇게 양육을 하고 이 양육하는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뭐야?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뭔가 유전자도 영향을 주고 후천적인 여러 환경도 영향을 주고 한다고 했잖아. 아까 내가 여기 위에서 말한 거는 발달이나 학습 같은 거는 후천성에 가깝고 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어쩌고 나온 이 유전자는 선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천성과 후천성이 둘 다 기여를 한다 이 소리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근데 얘네들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선한 유전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 선한 유전자가 있어. 그리고 발달과 학습이 있어. 얘네들은 선천적인 요소고 얘는 후천적인 요소야. 그렇지? 근데 이게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선한 유전자를 그냥 100이라는 수치라고 놓고 본다면은 만약에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95.9만큼 가지고 있어. 근데 또 어떤 애는 87.8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발달이나 학습을 이렇게 시키니까 얘는 이만큼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이렇게 시키니까 얘는 이만큼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고 우리가 표본을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애를 뭐 셋넷 막 10씩 나요? 그게 아니잖아. 너무나도 변수가 크다는 거야. 이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 유전 정보가 얼마나 복잡한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생물학자들이 뭡니까? 생물학자들이 알아낸 거라고 해봤자 그냥 이게 그냥 졸라 복잡하구나. 이 정도 이해한 거 정도가 끝이라는 거야. 이게 끝이라는 거야. 굉장히 이 상호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세포, 유기체, 사회 집단 뭔 맥락이 없다면은 DNA는 비활성이다라고 나오는데 DNA라는 건 당연히 이 선한 유전자 이 선천적인 거를 말하는 거겠고 어떤 이 환경에 대한 거. 그러니까 네가 자라면서 발달하고 학습하고 이런 환경적인 것들 있잖아.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만 이 선천적인 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아무리 내가 선한 유전자 100을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막 가정폭력 있고 막 이러면은 얘가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얘가 선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안 갖고 태어났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건데 일단 그거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한다? 그나마 얘랑 그리고 유전적인 어떤 정보를 결합해서 우리가 추론해내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생물학자들이. Anyone who says 자 말하는 누구든지 간에 뭐라고 말하냐 대절 이하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답니다. To be moral 도덕적이 되도록 사람들은 도덕적이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라고 말하는 누구든지 간에 즉 이 말이 뭔 말이냐 너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인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너는 그냥 타고난 거야. 너의 착함은 타고난 거야. 이 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서 oversimplified view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 복잡했잖아 우리가 방금 봤을 때. 그치? 근데 야 아니야 너는 애초부터 착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단편화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How genes work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단순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은. 자 그래서 내용 설명을 써놨는데 방금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도덕적인 인간? 그 유전이야 유전 그냥
타고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유전자에 대해서 그냥 아예 모른다는 거야. 몰라. 유전자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즉 그만큼 유전자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야 된다는 거야. 생물학자들조차도 어떻다라고 했어요? 그냥 간신히 알아냈다고 했잖아. 간신히 그냥 이거 그냥 졸라 복잡해. 이 정도 그냥 결론 내렸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복잡하다. 자, 유전자와 환경은 상호작용한다.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죠.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냐? 대절 이하하는 방식인데요. 이 대절이 좀 길죠? 잘 따라오세요. Make it nonsensical to think 하고 나왔는데 가목적어, 지목적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it 같은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죠. 어법으로 중요합니다. them 쓰면 안 되겠죠. 대시나 them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자, 무의미한이에요. nonsensical은 meaningless랑 똑같은 말입니다. 투부정사 이하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대요. 투부정사 이하가 뭐냐? think, 생각하는 겁니다. 뭐를 생각하는 거냐? 대절 이하라고.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까지 나왔죠. 즉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과정이나 어떤 다른 어떤 발달상의 과정 이런 것이 can be discussed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In terms of 뭐라는 면에서 nature versus nurture. 그러니까 천성 vs 양육이라는 면에서요. 직독직해한 거야. 말이 어렵죠? 다시 볼게. 자. 천성과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천성 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과정 아니면 어떤 다른 발달상의 과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를까봐 써놨습니다. 자 봐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아주 핵심적인 걸 말하면 결국엔 유전자와 환경이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둘은 별도로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전자와 환경적인 요소는 별도로 볼 수 없다고. 오케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선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안 갖고 태어났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 이걸 갖고 태어났는지 안 갖고 태어났는지도 모를 뿐더러 게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환경적인 게 있어요. 뭐 가정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변수가 많아. 근데 얘네 둘 간의 이제 관계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 표본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둘 간의 이제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건데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아이들이 도덕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유전자 때문이야, 뭐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천성 대 환경 이렇게 딱 이제 구도,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갈라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야 너는 되게, 그러니까 도덕적이란 말도 뺄게. 그냥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해봐. 야 얘는 되게 착해. 그냥 얘는 태어날 때부터 착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또는 얘는 막 부모님이 되게 좋으시고 막 형제자매도 막 되게 착하고 가정 환경이 막 되게 막 이런 곳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너는 착한 거야. 그러니까 환경 때문만도 아니라는 거야. 두 가지가 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개가 유기적인 관계니까 함께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 버전에서 다시 의역을 봐봐. 의역만 봐봐. 얘네는 어떻다고요? 천성 대 양육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는 이런 대결 구도라는 면에서 논의될 수 있구나. 이 논의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논의될 수 없는 거잖아. 천성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딱 논의를 할 수 있어? 아니잖아. 이 둘 간의 상호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됐어? 이거 보고 요거 보면 다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대절 이하를요. 뭐랍니까? 그것은 실제로 둘 다라고요. 둘 다.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둘 다 때문이야 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즉 어떤 양육을 통한 천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양육을 통한 천성. 마지막 문장입니다. So, a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of moral evolution and development in the human specie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인간 종의 도덕적 진화와 발달에 대한 그런 완전한 과학적 설명이요. is a very long way off.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갈 길이 멀다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지금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내는 것도 그냥 복잡하다 선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조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글의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 유전 환경에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입니다. 유전 그치 그을게요. 유전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됐나요? 굉장히 둘간에 복잡하다. 어떤 하나로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정의를 내린 데 있어서 어떤 하나만으로는 치우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숙제는 오늘 이제 또 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그 여러분 저기 뭐야 제가 그 오늘 드린 게 총 6지문 드린 건데 지금 이제 4지문 정도 진도 남았잖아요.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 여러분이 뒷부분 2지문 정도는 좀 예습을 해오셔야 될 겁니다. 예습할 때 모르는 부분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좀 해놓고 우리가 금요일 날 수업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 이전에 좀 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도 한 4개 그리고 뒷부분에 2개 다 포함해서 알겠죠? 그리고 숙제 오늘 내줄 것도 밀리지 말고 다 해오시고 됐죠? 좀 일찍 끝내죠. 고생을 했습니다.